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방 동선생입니다. 수학 선행학습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수학 선행학습에 선행돼야 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용어를 보시면 그러니까 예습은 뭐 지금 학기에 다음 학기에 한 달 전, 두 달 전에 다음 학기에 배울 것들 공부하는 거고요. 이 공부한 거를 이제 복습하기도 하죠. 예습 복습을 하는데 이 배운 거의 교과서 수준을 넘어가서 공부하는 것을 이제 심화 학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교과서만 공부하면 현실적으로 수학을 대전 같은 경우에는 40점 정도가 나옵니다. 교과서를 달달달달 다 풀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한 권 센 정도 한 권 다 풀면 50점 정도에서 60점 정도까지 나오고, 개념 원리 하나 더 풀면 한 70점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상위권 문제집을 더 한 권, 두 권, 세 권 정도를 풀어야 80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80점, 90점. 자,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공부해야 될 수학의 양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양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일찍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앞서서 공부하는 것을 선수학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6개월 정도. 자, 그럼 선행학습은 뭐냐? 보통 1년 이상 앞서서 공부하는 것을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선행학습이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현재 학습하고 선행학습하고 이렇게 두 개를 병행할 때, 이건 지금 진도는 고1 거 나가는데 이 점수를 잘 맞지도 못하면서 고2 거를 선행을 나가거나 이렇게 현재 학습에 지장을 주는 선행학습의 형태가 되면 단점이 많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선행학습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선행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애가 70점밖에 맞지 못해요? 라는 질문을 이제 제일 많이 들었죠. 자, 그래서 선행학습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이제 녹화를 합니다. 자, 가장 큰 선행학습의 필요성에는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 시간으로 문제의 경우의 수, 문제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개발이 많이 돼서 저희 때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번쯤은 겪고 접해봐야 될 문제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이런 문제들을 꼬아서 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21번이나 30번 이런데 배치가 되면서 거의 이것들은 한번 풀어보거나 생각해보지 못하면 그 시간 안에는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경찰대 수학 문제를 보면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육사나 이렇게 3, 4관 학교 수학 문제도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거의 100점을 연달아 맞는 학생도 경우에 따라서 40점, 30점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 수학을 공부를 선행을 하고 가지 않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수학을 따라서 90점이나 100점을 모의고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수학을 하는 시간 때문에 균형이 깨져서 다른 과목의 내신 점수를 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학교 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학을 그 학교 진도에 맞춰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쫓아갈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문제수화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또 더구나 이건 고등과정 아이들 그렇고요. 중등과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중1 1학년 1학기, 중2학년 1학기, 중3학년 1학기가 요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구구단만 가지고도 순식간에 구구단만 가지고도 띄워줄 수 있습니다. 이해시킬 수 있고. 근데 이 3학년 1학기에 2차 함수까지 완전히 관통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함수가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가집니다. 그래서 수학에 관한 이해를 하려면 왜 이 인수분해를 하고 왜 곱셈공식을 하고 왜 이걸 배우는지를 하게 하려면 이거를 중1, 2, 3, 1학기 거를 빙글빙글 돌면서 여러 번 하면서 관통이 되게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좀 터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 거만
깊이 있게 만다고 이걸 왜 배우는지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성권까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수학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바탕이나 기반을 선행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 과학 같은 걸 할 때도 물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학적인 기본적인 지식, 뭐 중등 수준의 지식이 없으면 이 과학을 이렇게 해결하고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더구나 이제 특목고에 갔을 때 보통 수업이 정석으로 한다면 실력 정석부터 들어가기도 하고 수업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일반적으로 선행을 하고 가지 않으면 이 수업 자체를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제자들의 경우에 굉장히 여러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선행을 이게 상위권을 진입할 수 있는 경쟁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선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사회나 과학, 사회나 국어의 경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아이의 사회적인 경험이나 연령의 경험, 사회나 국어, 문과의 경우에는 선행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더라도 경험이나 많이 읽으면 저 간접 경험이 있다고 치더라도 사회 국어가는 힘들지만 수학은 정말 논리성의 학문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선행이 가능한 과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행의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빠른 학생들은 4학년, 제일 빠른 학생. 근데 일반적으로 둔산동, 대전 같은 경우를 보면 한 5학년 때부터 중학교 거를 시작을 하기도 하고, 빨리 훑어서 쭉쭉쭉 해서 6학년, 5, 6학년, 늦어도 6학년 정도에는 이제 1년 전이니까요. 선행을 시작을 한 것 같고, 이런 학생의 재능에 따라서 중등 기간에 마무리를 중등 과정을 빨리 하면 그러면 나머지 중등 기간에 고등 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수학 선행을 할 때 아이의 공부 재능과 집안의 전략, 부모의 생각에 따라서 학생의 목표, 뚜렷한 목표나 그 전략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행을 선택해서 조직적으로 로드맵을 짜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행을 진행하는데 전제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조건들은 첫 번째는 이제 학생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계산력이 있어야겠죠. 왜 그러냐면 계산하다 틀려버리면 선행을 하면서 논리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선행을 하려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력,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어야 되고, 이 선행을 하게 되면 이 본인 나이의 학력보다 훨씬 더, 고난도의 것들을 집중해서, 왜 그러냐면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를 하니까 집중력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인내력도 있어야겠죠. 따라서 공부한 자기주도 학습이나 또 공부한 경험을 누적시키지 않으면 수학 선행을 나가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학습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선행을 나간다면 수학에 대한 기본 용어나 기본적인 공식들을 이해하고 배웠어야 된다는 거죠. 배우고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기주도로 자기가 교과서를 보고 스스로 이해하면서 학습 능력을 배양한 다음에 교과서 부분을 어느 정도 스스로 정리를 하고 해나간 다음에 강사의 수업을 집중을 하면서 선행을 나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초적인 부분까지 강사가 해준다면 이 학습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계속 저하된 상태에서 선행을 자기주도적이지 않게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선행학습하고 현재학습의 상관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행의 부작용이 커지기도 하고 현재학습의 상태와 선행을 조화를 시키면서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이 아니라 학생에 맞는 시기를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시기와 속도와 방법을 조절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행 자체를 할 때는 이거 개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선행을 같이 나갈 때 친구의 속도에 쫓아가는 것을 해서는
도움이 적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행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때, 선행을 했을 때 교과서를 한번 쫙 풀었다. 중 1, 2, 3을. 그렇다고 선행일까요? 아니면 센 문제를 전부 다 개념 원리를 처음부터 중 1, 2, 3을 다 풀었다. 아니면 수원, 수토와 미적, 확통을 한번 쫙 나갔다. 그렇다고 선행일까요? 이 선행의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횟수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또 횟수를 진행했느냐의 문제인데,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 어떤 책 하나에 대해서 성적이 모의고사에서 점수로 잘 환산돼서 그럴듯한 점수가 나오는 것은 10회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선행을 10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한번 보고, 기초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센으로 보면 A단계 풀고, B단계 풀고, 그 다음에 C단계 풀었더니 C단계 풀기 전에 개념 원리도 풀고, 센 C단계도 풀고, 블랙마도 풀고, 자이스토리도 풀고, 이런 식으로 해나갔을 때 이 횟수, 옛날에는 단순하게 이제 정석이나 이런 것들 하나로 여러 번 반복해서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책들이 있으면 이렇게 단계지게, 옛날보다 훨씬 더 다양한 책들로 이렇게 단계지게 책들을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몇 단계까지 나가야 선행이라고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이 선행을 내가 했다, 안 했다라는 생각을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선행을 해나가면서 중1 걸 심화학습까지 꼬박꼬박. 예를 들어서 중1, 2, 3,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5학년 1학기 거를 풀 때 문제집 종류를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푸는 부모님들도 있죠. 이렇게 이 수준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단련을 해서 이런 여러 번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선행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심화학습까지 다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선행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중1 거 교과서, 중2 거 교과서, 중3 거 교과서, 아니면 중2학년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하고 2학기들을 전체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선행의 스케줄을 짜봐서 교과서를 한번 짜려고 하는데 1학년 거를 심화학습을 풀다 보면 이 두 개를 할 시간이 없죠. 자, 그러니까 아이에게 전체적으로 수학의 원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리논술로 횡적으로 선이란 무엇인가, 선면은 무엇인가, 삼각형과 원의 관계는 무엇인가, 아니면 함수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테마식으로 된 수리논술 수업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심화 수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종으로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심화 수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점점 심화시켜서 횡으로 1, 2, 3년 가고 그 다음 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전략에 따라서 한 걸 나가고 심화 한두 번 나가고 다음 단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이 선행을 하고 이 선행한 부분에 대해서 선행한 부분에서 복습하는 것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선행 자체를 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선행의 정도를 보면 하위 거는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수준을 한번 보는 거고, 중위 거는 문제집 한두 권 정도 볼 테고, 상위 거는 5건 정도의 문제집으로 일정 부분의 상위 심화까지 했을 테고, 한 2건 정도는 심화를 했을 거고, 초상위권은 있는 문제를 다 풀어버렸죠. 자, 이렇게 선행을 하더라도 선행의 횟수나 10회, 20회, 선행의 횟수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행의 효과나 선행의 상황, 선행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선행을 하면서 학원에서 프로그램을 따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한번 나가면 한 번 해서는 안 되니까 여러 번 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여러 번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려면 시간을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이 수업을 듣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자습할 시간이 또 없을 테고, 그렇다고 과외로 선행을 해서 아이들을 하면 아이가
이 과외 시간 외에 스스로 풀어서 과외의 숙제를 해나가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또 프로그램, 프랜차이즈나 프로그램 학원에서 선행을 나가면 그 프로그램 한도 내에서 꼬박꼬박 진행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끝났으면 프로그램 따라갈 수 없죠. 따라가야죠. 중단되면 안 되죠. 따라가야 되고, 이 프로그램의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그쵸, 여러 가지 스스로 자기 학습을 하면서 학원과 과외 중간쯤의 효과를 볼 수 있을 테고, 자기주도 학습으로 자기가 스스로 진짜 학원이 아니라, 자기도 관리센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선행을 진행하면 뚜렷한 의지와 목표가 있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학생이 많지가 않죠. 따라서 이 어떤 방식으로 쓰든 이 선행 학습의 방법과 사교육에는 일정 부분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장단점이 서로 다 있습니다. 이 수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학교 다니면서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이해하면 시간이 다 가서 문제 풀고 적용할 시간 자체가 적으니까 이 과학을 외우지는 않더라도 이 선행을 통해서 원리나 상황을 이해하고 간단한 문제 풀어보고 하면 그 수업 시간에 적용을 하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높죠. 사회 같은 경우에도 선행을 한다는 것은 독서논술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냥 사회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독서논술식으로 선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선행의 효과를 검증해서 지금 배워서 그거 점수를 문제를 풀어서 몇 점을 맞췄다고 이 선행이 지나서 1, 2년 후에 다시 그 학년이 되었을 때 그 점수가 이 선행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보통 선행을 했을 때 70점, 80점까지가 빠르게 맞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고, 그 시간, 이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을 접촉해서 요 나머지 30%, 20%의 문제를 푸는데 이 100%의 시간을 다 쓰기 위해서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심화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선행한다고 보셔야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 선행에서 50점까지의 효과가 있으면 학교 다니면서 플러스 20점을 해서 70점을 맞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했어도 70점을 맞는 것은 교과서만 공부를 했을 때 50점으로 본다면, 선행을 안 했다면 이 학생은 50점이나 45점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선행의 효과를 나중에 검증하고 지금 시험 본다고 검증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선행을 해서 점수가 높은 학생은 나중에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배우면 점수를 일정 부분 맞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현재 선행을 했을 때 측정한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중에 이 선행 때문에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행의 효과나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의 결정은 지금의 공부가 이 나중에 어떤 기반이나 베이스가 되는, 바탕이 되는, 아니면 어떤 것을 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진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모자란데 나중 거를 다진다 라는 것은 지금 점수, 일정 부분의 점수를, 다른 과목의 점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에 노는 것을 포기하든지, 그거를 통해서 이후에 나는 성과를 보겠다는 각오나 결심, 아니면 학생의 이해가 있어야 선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선행학습의 결정은 학생의 정신 상태, 상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 학습 자체도 선행을 하겠다는 뚜렷한 의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효과는 다음에 시간의 세이브라는 효과를 중심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결정에 따라서 다음을 위해서 학습 프로그램, 선행의 프로그램을 현재 상황과 어울리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설계를 해서 하위, 중위, 상위권의 상태를 가기 위해서 장기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상위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따라서 선행학습을 하고 선행한 그 내용에 대한 복습과 심화까지, 이 심화,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진도를 나가고 횟수를 중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심화를 발생시키는, 이런 정도는 학생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학생의 능력인 계산력, 사고력, 집중력, 인내력, 경험 등이 초등학교 때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용어도 정리하고 공식도 이해하면서 자기주도 능학습으로 수학 교과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간 다음에 강사의 조언이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편안하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학업을 본인이 해결해 가면서 여기에 수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겠죠. 이렇게 수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기가 발생이 되면 선택적으로 그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학부모가 학생의 이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선생님이나 강사를 구해서 선행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학생을 관리할 수 있고 학생을 케어하면서 학생 자체의 능력을 향상시켜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문제수를 풀면서 난이도를 깊이 있으면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죠? 그렇게 되면 수학의 이해를 하게 되고 과학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굉장한 수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특목고에 진학하든지 아니면 우수한 수학 성적을 거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죠? 선행학습을 해야만이 물리적으로 학교에서 선행학습의 조건을 갖춰 선행을 해봐야 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내신을 제대로 상위권으로 획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이 선행학습 자체가 이 선행학습 자체가 그 아이의 능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땡겨서 해나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 현재 공부하는 것도 모자란데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현재의 것을 포기하고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의미도 있고, 다른 과목을 수학에 집중하고 하는 것처럼 수학이 이 대입의 90% 이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는 뭐 수학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 수학의 바탕을 만들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면서도 이 수학이 이 입시의 90% 이상을 좌우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수학에 따라서 변별력을 가르게 만들어놓는 현재 교육 제도나 체제의 문제상에서는 선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자, 이렇게 들어보시고 더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A라는 학생이 선행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첫 번째로 A라는 학생이 이걸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지, 너 진짜 할래? 네. 두 번째로, 이 선행해서 뭐 할래? 어머니, 얘 선행시켜서 뭐 하시려고 할래요? 이렇게 부모님. 그렇게 되는 걸 아이가 동의하나요? 그죠? 그러면 이 애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강사가 상황. 이런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짜면 이 학생이 선행을 했을 때 장기간으로 지금의 희생이 장기간의
선행으로 발생하고 누적되는 것들 때문에 이 학생이 긍정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지게 발전하는가요? 이런 것들을 짜다 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제 절절하게 선행해서 찍어 놓냐면 선행을 하면서 당연히 이 선행의 정도, 그죠? 공부의 정도, 학생의 상황, 상태에 따라서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단순하게 진도를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종합적으로 엮여졌다는 것, 그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뒷바탕에는 부모의 전략적인 목표하고 아이의 의지, 아이가 하려는 의지, 아이의 기본적인 능력,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이가 수학적인 사고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독서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때 이 독서량에 따라서 독서하는 경험에 따라서 사고력이 발전하고 그 사고력의 발전에 따라서 수학을 이해하게 됩니다. 수학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수학 관련 책자들도 있습니다. 이 책자들도 충분히 읽혀주시면 이 선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스며들어서 더 단단한 수학적 개념, 수학적 관념, 수학적 사고력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행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종 조건은 뭐냐? 초등 때 이 학생이 얼마나 독서를 했느냐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수학이 아니라 독서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학생으로 먼저 만드시고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진도 하나로 중1일 건 나간대 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아이의 전체 상태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으로 선행을 결정하시고 결정에 따라서 점검해 가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